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걱정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정치권에서 평생 정치권을 오셨고 또 정치도 오랜 기간 하셨고 하셔서 지금 현 상황을 보시는 눈이 일반 국민하고는 남다르게 통찰력으로 보실 텐데 이 지금 대선에 이상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금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암살설이 지금 선거 코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방탄복 입고 방탄차를 뭐 준비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방탄복은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9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대통령 후보들에게 안기부 그 당시에 네네. 그 국가정보원에서 후보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해서 가능하면 입고 다니시라 하는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방탄복 사건 이거는 정말 엉뚱한 데서 빚어졌는데 암살설이 나옵니다. 네. 암살설이죠. 암살설. 네. 네. 그 암살설의 내용이 첫째는 소련제 권총을 밀반입하여 국군의 특수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조를 짜가지고 네. 이재명의 생명을 노린다. 요걸 이제 한 2주일 전서부터 퍼뜨리기 시작한. 퍼뜨린다는 거는 최고위원회의, 기자회견,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계속 퍼뜨리다가 이번 주에 들어가고는 원총이 기관총으로 바뀌어서 그러게요. 원총은 뭐 가까이 쏘는 그런 인상인데 기관총.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정조준 사격한다 이런 뜻이죠. 네, 스나이퍼 얘기도 나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것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달리는 차에 대해서 모여드는 데서 아주 정조준해가지고 옆에 있던 부인 제클리는 전혀 피해를 안 입히고 탁 하는 이제 그런 식이지. 이제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데 이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발언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 증거를 대지 않고 막연하게 제보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제보냐? 그거 다 얘기 안 해요. 그걸 밝히려도 안 밝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허무맹랑하고 허위 사실이 분명한 건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외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 그런데 그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도 무제한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해야지 그걸 초과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다음에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발언까지 무차별로 보호받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힘당이 공식적으로 이게 경찰청 그 강력수사대 거기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암살설과 관계해서 제보, 그다음에 무슨 증거 수집, 그다음에 고소고발 받은 일이냐 하니까 어제 저녁까지 그런 거 일이 일체가 없다. 그러니까 일체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보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지금 무수한 유튜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무슨 소리를 찌끄려 놓으면 그 소리 이러이러한 유튜브에서 이런 제보가 있었다. 과거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보에 의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자세고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지지의 특수한 그 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환호할 일이지만은 이게 제가 두려운 것이 중간 부동표 김문수 이재명 그 사이에 이게 스윙 보트 역할을 하는 중간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게요. 그 작년에 부산에 가고 이게 커트 칼로 목을 찔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트칼이 아니라 사시미 칼입니다. 근데 칼집이 없는 칼이죠, 칼.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암살설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하면 중간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네. 또 이걸 핑계로 갖고 악수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악수. 네. 악수하다가 이 독침 같은 걸 찔러가지고 살인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래 그 아주 경찰이 아주 수십 명 동원대가 네. 그걸 경호를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황당무계한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불거진 게 그 법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업무 사건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그 고급 살롱에서 예. 접대받았다 하는 거 그것도 증거 제시가 안 돼요. 증거로 내다가 하는 게 전부 가짜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그 전략본부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머리를 쓰는 거니까 이게 히틀러 정권의 선전상 게벨스의 선전 모략수를 이게 배운 것 같아. 그러게요. 게벨스의 선전 모략수는 뭔가 하면 자기 정권에 필요한 히틀러를 띄우기 위한 것은 무슨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 무슨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말 안 듣고 10번 해도 말 안 듣고 90번까지 하면 조금 이게 말을 듣기 시작하고 99번까지 하면 거의 말을 듣게 되고 100번 하면 그 의사실에 대해서 그 반복 효과 때문에 그 말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선전 모략 전술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암살설을 계속 퍼뜨리고 그 다음에 고급 룸살롱에서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는 것도 계속 퍼뜨려 가지고 이 선거 국면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것은 이게 처벌 대상이니까 직권남용, 명예훼손 또 거기에 따른 국가이익 손해 이 피해자는 손해배상 이런 거 다 청구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국회에서 퍼뜨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수단이 없잖아. 방법이 이걸 누가 고발하겠어 이게. 국민의힘당에 해야지. 그렇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하라고 뽑아놨지 않나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봉규 TV에서 박찬종 TV에서 이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서 말이야. 적극적으로 고발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당은 유효하게 좀 대처해봐라. 답답한 소리를 하게 됐어. 이거 이봉규 TV 시장들에게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판단은 결국은 6월 3일 유권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갖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이것이 응징되느냐 하는 거. 그 판단에 따라서 이것도 주요한 우려 요소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이 만약에 이런 허위 사실로 해서 그다음에 또 뭐 부정선거도 우려됩니다만 하여튼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공화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화정이 무너져 버리면 뭐 완전히 독재 체제다 왕정 체제로 간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인데 이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제가 아는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행적 그리고 공약사항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헌법 개정을 빼놔놓고는 무슨 법안이든지 개정 폐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의 마비 상태를 맞는 행정부를 거기다가 국회 장악, 행정부 마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장악, 헌법재판소 완전 장악해놨어.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까지 장악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이 페이스대로 가면 대법원도 완전히 허물고 사법부를 그러니까 대법원을 허물어 버리면 그 밑에 하부, 고법, 지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사태가 예견이 된다. 이렇게 되면
차베스 대통령 시대 베네수엘라에 네. 그걸 완전히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차베스가 어떻게 했는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정권을 잡았어. 그 행정부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장악했어. 네. 지금 이재명처럼 국회를 장악했어. 이재명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렸으니까 사실상 장악했. 네. 그러니까 자 헌법재판소도 현재를 장악했. 근데 이 베네수엘라 경우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기능까지 합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니까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너 암살당할래 자살할래 그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너 암살당할래 누군가가 널 암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못 지켜준다. 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가 그래 암살당할래 아니면 자살할래 그러니까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를 하고 이 대법원을 완전히 구조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대법관 정수가 22명이었는데 이걸 10명을 늘려가지고 32명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차베스 인사로 32명을 채워버렸어요. 네. 이번에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말이야. 대법관이 현재 14명인데 네. 이걸 30명으로 늘린다는 초안 네. 법안에 지금 상정돼 있는데 이게 차베스는 10명을 늘리는데 이재명은 지금 16명을 더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재명 지금 대법원 장악 전략은 이겁니다. 첫째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내부적으로는 100명까지 늘리자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거기다가 30명으로 늘리되 그중에 3분의 1 이상은 비법관 중에서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안도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초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많이 커도 보통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비법관 3분의 1 이상이니까 전부를 다 채워야 되잖아. 네. 3분의 1까지가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요. 이상을 비법조인 법률가가 아닌 사람을 처음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물론 말이 안 되니까 삭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고 대법원을 이렇게 완전히 자기들 인사로 채우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너 물러가라 그랬거든. 예. 안 물러가니까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 출석 안 하니까 조희대 특검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어요. 예. 이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대법원장 따위가 이래 이러더니 대법원장 따위가 이래. 그러니까 그 말에는 대법원장 따위가 이 XX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역사에 기록될 말이고 그 업보가 아마 되돌려질 겁니다. 정청래 의원에게는 내 이 말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특검 하겠다는 거예요. 요 법안이 딱 지금 국회에 발의됐으니까 6월 3일 이재명이 당선되면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럼 특검도 시작하게 되고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대법원 조직 개편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서 4심제로 해놨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그게 이의 신청을 하면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저들이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대법원 이렇게 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걸 완전히 두들겨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그 당선되기 전까지 이 재판을 받는 형사사건 피고인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되면 그 임기 중에는 그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이런 게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그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단 무죄가 예정되는 사건은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말이 뭐냐?
이 판사들 완전히 겁박하는 거지. 예, 무죄로 만들 것 같으면 재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뒤집는 것이고 이거 정말 민심을 말이야. 국민을 개대질하는 것이죠. 그게. 네. 거기다가 이제 공직선거법의 그 처벌 조항 중에 허위사실 그 조항을 행위라는 걸 지운다 이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고등법원에 내려진 그 사건도 이게 개정안이 통과돼 버리면 고등법원에서 그냥 면소 판결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없었던 일로 돼 버리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재판받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엄중한 사소한 것도 엄중하게 처벌받았고 네. 현재도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한데 이게 전부 다 살려나는 그런 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대법원 조직 개편, 그다음에 형사소법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이 모든 게 이재명을 살리는 쪽으로 해가 이걸 완전히 말하자면 독재 권력을 휘둘고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모략 전술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건 영락없는 차별서의 길로 갈 것이다. 네. 통탄할 일이. 그러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잘 분석해 주셔서 차베스 정권처럼 안 가게 국민이 막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막아야 됩니다.